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바라며 21대 총선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과 재산권, 생존권 보장을 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작금의 우리 사회의 개발 과정은 1980년, 1990년대와 똑같습니다. 전국에서 추진되는 개발 지역에 모든 국민이 철거민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개발이 지역 주민들의 재산과 주거권, 영업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개발지역 주민들의 피와 땀을 매개로 형성된 토건 세력이 엄청난 개발 이익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토건 세력에 부역하며 이익을 나눠 갖는 토건 마피아까지 만들어져서 개발지역 주민들의 피와 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같은 사회가 도래될 것을 1989년 분당 개발 당시 알게 되어 1993년 전철협을 주도적으로 창립하여 2020년 오늘까지 토지 정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개발 관련법으로 피해를 본 계층의 권익, 또 이러한 피해가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합니다. 1977년 8월 12일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포항지구 석유 개발은 조금씩 나오고 있으나 희망은 희박한 것 같다라는 특별 기자회견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디 기름 한 방울 나옵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기대감을 갖도록 희망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 2년 뒤에 동력자원부에서 지질학자 및 전문가가 석유는 투자 가치나 재고할 필요도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석유가 난다는 그 지역의 땅 주민들 30여 명은 당시 중앙정부가 석유 발굴을 한다며 현재 땅을 헐값에 사버리고 응하지 않는 사람은 고문까지 해서 땅을 빼앗아 갔다라고 하며 그 땅을 돌려달라고 82년에 소송을 하였습니다. 박정희 군사 정권은 토지 수탈 정책으로 철거민을 양산한 겁니다. 포항 지역에 석유가 난다고 거짓말을 해놨는데 주민들이 거기 있으면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이었죠. 1961년에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던 박정희 대통령이 77년 당시 있지도 않은 원유가 생산된다고 하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강제로 내쫓는 방식이 바로 토지 수탈 정책입니다. 토지 수탈 정책은 지난 66년도부터 구로공단을 개발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구로농지 강탈 사건이나 포항 석유 조작 사건들은 권력기관이 개입을 했지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농사 짓는 땅이었는데 이런 땅에 왜 공안기관이 개입을 합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구로공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를 저평가한 상태에서 강제로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주민들이 저항을 해봐도 가치 없는 땅에 부풀려서 보상을 요구한다고 사기 사건으로 둔갑시켜 잡아 가두었고 또 주변 사람에게 억울하니까 같이 보상을 찾자라고 이야기하면 선동으로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며 잡아가 뒀습니다. 구로농지 강탈 사건 등 전국토를 유린하는 박정희 정권은 그 뒤로 강남을 눈독 들이기 시작했지요. 기업체와 결탁해서 기업에게 막대한 부동산 특혜를 주면서 재벌이 탄생된 것입니다. 기업이 생산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폭등하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 재벌이 된 것입니다. 강남 일대에 국가 정보기관이 개입해서 조폭들을 끌어들여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이를 독점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도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에 저항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강남 일대 모든 땅들이 합법을 가장하여 강제로 정부와
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토지와 주택 정책의 기본은 부동산 토지 수탈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든 모든 법들이 전부 촉진법입니다. 촉진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빨리 개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을 빨리 내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촉진법의 독소 조항이 현 문재인 정권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국의 어느 곳이든 사유재산을 공익이라며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상이 비현실적입니다. 세 번째,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보상도 비현실적으로 해주면서 결국은 대책 없는 강제 철거를 자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이 아니면 감히 이 법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박정희 정권에서 이어져 오던 토지 수탈 정책은 전두환 정권에서 법제화되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1980년 말에 제정된 택지개발 촉진법입니다. 그 법에 따르면 택지개발을 고시할 경우 모든 관공서가 전부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서울 도시계획을 위반한 손정목 교수는 이 법에 대해 이 법이 있는 한 우리나라의 자연은 물론이고 개인의 재산과 주거권, 인격은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다 라고 개탄을 했어요. 제가 이 운동을 시작한 80년대 말은 바로 손 교수가 얘기했던 택지개발 촉진법으로 분당을 개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전두환 군사정권 때 만든 택지개발 촉진법, 그리고 이 법에 의해 1989년도에 분당, 평촌, 삼본, 중동, 일산 이렇게 이 법으로 개발해 나갔습니다. 무려 분당에 약 680여만 평의 땅을 단 6개월 만에 정부가 다 이전해 갔습니다. 거기는 세입자만 사는 게 아니었거든요. 전주시, 경주시, 한산시, 광주정시 이런 가문들이 19대, 20대, 21대 손까지 살아온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가치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선이주 후대책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알아서 나가면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다. 저는 당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짓을 정부가 자행하고 있다.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당시에는 치솟는 월세 때문에 세입자가 1년에 약 20여 명 정도가 매년 자살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정부가 내세운 서민 주거 안정은 설득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설득력 있는 정책이라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민 주거 안정이 될 수 없으며 자신들의 가치를 존중받지 못하고 저평가된 보상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있다면 고민을 해야죠. 하지만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집단 행동을 하면 사회 불안을 조성한다고 탄압하였습니다. 지금 전국의 많은 가옥주들이 철거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년 전국에 약 2천여 곳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조합장, 공무원, 건설회사 관련 인사들이 비리와 부패에 연루되어 구속되고 난리도 아닙니다. 강제철거와 관련하여 반인권적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토건 세력이 형성되고 토건 마피아들이 개발 지역에서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리와 부패, 반인권적인 행태에 연루된 것이 부동산 적폐 세력입니다. 이 적폐 세력을 청산해야만 사회 대통합과 균형적인 발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토지 정의 운동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만 보상을 더 받으려는 행태가 개발 지역마다 존재한다는 것을 방송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올바른 개발과 부동산 투기 근절 등 개발의 피해자인 지역대책위원회가 철거 용역과 하나가 되고 개발 이익을 독점하는 사업 시행처, 사업 시공사와 하나가 되면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1989년도에 이 운동에 뛰어들 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권력과 자본에서 하지 않는 토지 정의와 부동산 투기 근절, 그리고 개발지역 주민 권익을 위해 개발지역 주민이 전국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분당 주거권 쟁취 이후 1993년에 전철협이라는 시민사회단체를 우리 사회에 세웠던 거죠.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를 뭉쳐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해서 전철협의 깃발을 올린 거예요. 올렸더니 성공했습니다.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전철협은 일궈온 곳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80년대에는 가옥주들이 철거민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철거민은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라 바로 개발지역에서 재산과 생존권이 위협받는 모든 국민들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저는 80년 말부터 개발지역 주민의 권익을 위해 부당한 권력과 자본에 맞서 잘못된 법과 제도를 재개정하고 철거민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나는 다가오는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재산권을 보장하고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도록 개발지역 전체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월 15일 제21대 총선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 부동산 적폐 대상인 토건 세력과 토건 마피아가 여러분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있으며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개발법을 악용하는 사업시행처와 사업시공사, 조합과 건설회사, 여러분을 위협하는 용역 깡패들,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일부 공무원 등은 청산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21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에게 당신은 만들지 않았더라도 이런 법이 존재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물어야 하며 부동산 적폐 청산과 철거민 대책을 실천하도록 하여 사회대 통합과 균형적이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후손에 물려줘야 합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토지 정의 운동을 통해 개발지역 주민의 재산과 주거권, 생존권을 헌법에 담기 위해 노력해온 이호승,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